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초연입니다. 자, 이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국내 증시가 8월 들어서는 다소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조정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피치에 다시 한번 또 강등당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무디스가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이벤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미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지표가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세를 재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 미국 증시에도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일시적인 숨고르기의 흐름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상고하저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된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 시장 흐름을 조금 복기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2주 연속으로 조금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나스닥이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1.9%의 하락률을 좀 보였는데 제법 고점 대비로는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14,400선까지 갔던 게 지금 13,600선 정도로 좀 하락을 했고요. S&P도 4,600선에서 4,400선 정도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50을 잠시 뚫었던 걸 지금 2,590선까지 내려와 있고, 코스닥도 9,950 갔던 게 지금 910선으로 좀 내려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S&P 나스닥이 16%, 30% YTD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16%, 한 3, 4%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그래도 올해 연간으로는 참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8월이니까 연말까지는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은 4, 5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 배팅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좀 익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인지, 올 한 해 장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8월 중순이니까 대충 이제 말복도 지나고 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바람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9월, 10월 가게 되면은 이른바 한 해를 조금 되돌아봐야 되는, 추수하는 장세가 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점에 이제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데 저희 영상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는 이제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똑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이제 의사결정 저도 운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당초 생각했던 거와 계획보다 실행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흐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사결정하는 차원에서 항상 제가 일요일마다 영상 찍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고민한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든 틀리든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5월, 6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역시 올해는 상고하저의 흐름 속에서 상반기 잘 올라온 장을 지금은 익절을 하면서 잘 추수를 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지키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비하는 장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시장 색깔도 좀 그동안에 주로 강했던 종목들에서 벗어나서 조금 이제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시장 자체가 더, 지수 자체가 뻗어나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평탄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쪽에서
한편으로 최근 조금 이제 찜찜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는 중국 쪽이에요. 지금 지난주에도 중국 상해와 항생이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중반대조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연간으로도 상해가 3% 플러스, 항생이 마이너스 3%입니다. 미국하고 한국 시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중국 쪽 관련된 포트를 일부 가져가신 분들은 상당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연초에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걸 감안해 보면 뭐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최근에 중국 시장 너무 안 좋네요. 뭐 특히나 그 지난주에도 지금 계속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는 게 1위 부동산 기업인 그 컨트리 가든 벽개원이라고도 불리던데, 요쪽이 지금 미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금 미납을 한 상태이고요. 또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반도체 또 AI 등 그 세 개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좀 이렇게 사인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발표됐던 중국의 그 물가지표 보게 되면 또 디플레이션이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은 참 이게 시진핑 독재로 가면서 오히려 경제 활력이 많이 줄어버린 것 같고, 오히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한때 중국이 이제 미국 경제를 넘보는 넘버 2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강한 견제 속에서 이 경기 흐름, 국가의 흐름 자체가 많이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 모멘텀이 이게 쉽게 살아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경기부양책을 쓰긴 할 텐데, 사실은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썼을 때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여기도 몇 년 동안 그 강한 호황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버블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업체 1위, 헝다, 뭐 컨트리 가든 이런 애들이 지금 디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 부양한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 모멘텀이 쉽게 살아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단체 관광 규제를 해제를 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독일 등등 지난 몇 년 동안 그 규제를 가했던 국가 중에 뭐 60개 국가인가 40개 국가인가에 대한 단체 관광을 해제를 했는데, 뭐 내막을 들어보면은 뭐 왜 풀어줬겠냐, 지그들도 풀어준다 해서 특별하게 손해볼 거 없고 오히려 조금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차원에서 약간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구책 아니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자체적인 그 경기 부양책에 의한 이제 내수 쪽보다는 어쨌든 단체 관광이 풀리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좀 들어오면서 이른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겠네요.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2차전지랑 반도체 쪽은 조금 많이 부진했거든요.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지난주 주간 단위로 ETF가 각각 마이너스 5% 이상의 마이너스를 좀 보였는데, 반면에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해제되면서 이른바 중국 관련 내수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뭐 화장품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을 했고요. 여행 레저,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그 무거운 주식이 간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 소비 테마, 또 바이오헬스케어, 뭐 K컬처,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일제히 반등을 보이면서 다소 이 국내 시장의 하락을 좀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부진하니까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좀 이동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환매 장세인데, 다만 이제 지수의 상승 탄력은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코스피에서는 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종목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지금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기대는 큰데 생각보다 턴어라운드의 기울기가 별로 높지가 않은, 지금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거 감안해 보면 당분간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별로 재미는 없겠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단기적으로는 지수적으로는 봤을 때는 좀 상방이 좀 닫혀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동안에 부진했던 섹터들이 조금 올라오고 그동안 좀 성과를 냈던 종목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 리밸런싱 양세가 좀 펼쳐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주식 쪽에서 비중을 크게 늘려가서 우리 포트상에서 뭐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주식은 현재 비중 내에서 종목 간 리밸런싱 정도 측면에서 일단은 뭐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채권 쪽인데, 채권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년짜리가 미국 2년 4.8 올라왔고, 미국 10년짜리가 지난주 금요일로 좀 올라가지고 4.15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전고점을 지금 거의 위협하는 수준인데 4.3 정도 수준인데, 지난주에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연말까지 미국채 10년짜리 상단 부분 제 견해를 좀 달라 하는데, 뭐 일단은 뭐 제가 뭐 그 어느 수준까지 간다 뭐 이렇게 딱히 얘기를 하기에는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저는 한 4.4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답글로. 근거는 일단 전고점 정도는, 그 전고점이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4.3 정도인데 요거 살짝 깨는 정도 수준, 뭐 요런 정도로 좀 봐서 그 정도 숫자를 좀 불러드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채권에 대한 저의 뷰는 분명히 연내에 좋은 금리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오는데, 저는 여전히 그 9월 FOMC 또는 11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고 11월은 그 60% 정도인데, 현재로서는 9월보다는 11월에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갑자기 9월에 뭐 90%였던 게 바뀌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타이트하니까.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꼭 인상된다라기보다는 9월 FOMC, 11월 FOMC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이 높을 거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물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슈를 잡으면서도 제목을 뭘로 달까 하다가 인플레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잡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목요일날 발표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CPI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9.1% 고점을 찍고 올해 6월 달에 정확히 2.98,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CPI가 3.2%로 이 머리를 살짝 틀었고요. 헤드라인 CPI는 여전히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아마 헤드라인 CPI는 올라가지만 코어 CPI는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보고 싶은 거를 보기 때문에 아마 코어 CPI 내려가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줄 거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코어 CPI의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주로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어쨌든 시차를 주고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코어 CPI는 조금씩 내려오는 그림이고, 헤드라인 CPI가 좀 올라가면서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일 건데, 당장은 시장은 헤드라인 CPI 내려온 부분에, 코어 CPI 내려오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난주에 물가지표 발표된 이후에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히는 내용들이,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다만 이제 금요일날 나오는 이 PPI를 보면서 또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그 PPI도 역시 상승 반전을 했는데 CPI에 비해서는 좀 상승 반전의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지난 6월에 그 헤드라인 CPI가 0.2%였는데 지금 0.8%로 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전월비를 보더라도
원래 그 전에 마이너스 0.4였다가 요번에 0%로 전월비가 올라왔다가 플러스 0.3. 그러니까 예로 보면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각에서는 야, 하반기 가면 3, 4분기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이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가에 대한 흐름 전망은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7월달 물가 지표가 반등을 했는데 이게 한 달로 그치지 않는다. 연말까지는 꾸역꾸역 상승을 해서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거의 4%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마 저희 구독자라면 제가 연초부터 올해 6월까지 물가 하락하고요. 7월부터 물가 반등해요. 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 지겹게 때로는 제가 막 너무 자랑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고 실제로 이제 물가 궤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미국 물가의 궤적은 지금 기가 막히게 예측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뭐 제가 신이어가지고 물가지표를 이렇게 잘 맞췄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가 물가지표를 예측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물가를 예측을 했냐면 미국의 그 지표들이 대부분 그 계절 조정을 쓰긴 하는데 미국도 계절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연말 연초가 있고 뭐 쇼핑 시즌이 있고 계약 시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미국 물가의 전월비 흐름을 보게 되면 특정 월에는 상대적으로 전월비 물가가 높고 특정 월에는 물가가 낮은 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2월 달은 전월비 물가가 높아요. 그랬다가 3, 4월 달은 또 전월비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6, 7, 8, 9는 또 높고 10, 11, 12는 낮아요. 뭐 이거는 연말 연초, 쇼핑 시즌, 뭐 계약 시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용을 합니다. 참고로 이 전월비 물가는 과거 한 3, 40년도 평균적으로 그 월에 전월비 물가가 어땠는지 그냥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월비 평균 낸 거를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해서 쭉 갖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7월 물가는 뭐 0.2% 정도를 전월비 기록을 했고 뭐 8월은 한 0.3% 기록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전월비 물가를 통해서 지수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원지수가 예를 들면 305.69인데 여기다가 쭉 갖다가 붙이는 거죠. 평균치를. 그러면 지수가 현재 305.69인데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나오고 그거를 다시 전년동월비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전년동월비 수치의 흐름을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 값이 지금 6월 말까지는 하락하다가 어딨어? 7월부터는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얘로 꼭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과거의 평균적인 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런 물가 상승률의 궤적을 보일 거야 라는 기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을 가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오니까 유가 때문에 원래는 다른 요인이 그냥 일정하다면 이런 궤적을 그릴 건데 유가가 올라오니까 조금 더 상승 기울기가 가파를 수 있겠네. 내지는 뭐 유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던가 뭐 주거비가 빠르게 떨어진다던가 이러면 생각보다 기울기가 그렇게 안 올라갈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가감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기본적인 그 전망은 이제 요런 그 루트를 밟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분석이고 뭐 물가를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들 다양한 자기 분석 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제가 뭐 이코노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한 1년 정도는 대충 물가의 궤적이 요런 전망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서 플러스 유가의 흐름이라던가 뭐 임금의 흐름이라던가 뭐 주거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녹아내서 향후의 물가 전망을 뭐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찍어가지고 뭐 그게 도움되는 건 아니니까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7월 물가가 3.22%가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3.17이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8월 물가가 지금 예측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됐을까요? 3.5가 나와요. 3.5.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딨어? 예, 요걸로 볼까요? 지금 3.2로 고개를 틀었는데 9월 중순에 발표되는 8월 물가는 3.5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에 발표되는 9월 물가까지도 3.5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10월에 살짝 내려갔다가 11월, 12월 올라가서 연말에는 한 3.8 정도까지 가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는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드린 거고, 지금 일각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런 우려들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가의 흐름이죠.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83불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저효과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83불인데 작년 8월이 얼마였냐면 92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작년 그 연 대비로는 여전히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데, 작년 한 4분기 정도 가게 되면, 또는 작년 연말 정도 가게 되면 유가가 80불 이하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가가 지금 현재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유가의 상승률이 이제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가서 제가 지금 보는 기울기처럼 물가 상승률이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지금 연은 총재 사이에서도 뭐 예를 들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연착륙으로 가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좀 없는 것 같다, 뭐 좀 이런 톤을 좀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리 데일리라던가, 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어떤 그 연은 미셸 보이먼, 요 분이 최근에 그 누구죠? 그 매파분 중에 그 은퇴하신 분, 다른 쪽으로 가신 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요즘 큰일 났네. 여러분 누군지는 아시죠? 하여튼 그분 이후에 가장 매파 성향을 드러내는 게 또 미셸 보먼 인사인데, 미셸 보이먼 이사, 요분은 연은 총재가 아니라 그 연준 이사진인데, 요분은 이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7월 금리 인상까지는 거의 뭐 만장일치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엇갈린, 거의 반반일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9월이나 11월에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정책의 판단이지만, 9월이나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물가의 궤적은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시장금리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기준금리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의 흐름도 아까 국고채 10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4.15 정도 수준인데, 정고점 작년에 봤던 4.3%를 살짝 깨고 올라갈 정도의 상승 압력을 저는 8, 9월, 10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는 뭐 채권 시장에서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글로벌 증시에도 분명히 부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장을 조금 부담스럽게 보는 거고, 그랬다가 뭐 이제 연말 가면 내년도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서 금리가 다시 빠질 수는 있을 텐데, 연말 가게 되면 그 시장금리는 하락은 할 수 있어도, 이제는 시장금리 하락이 물가의 안정보다는 경기의 둔화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3분기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거고 4분기에는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년도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역시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별로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적어도 뭐 지수의 상승은 조금 막혀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으로는 지금 더 추가적인 강세 배팅을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키는 포트를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물가의 궤적에 따른 시장의 그 흐름과 반응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그러면서 다시 이 환율의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약세를 보이면서 100불 깨졌던 게 벌써 어느새 102불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도 1260원 같은 거 다시 1320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결국은 그 7월까지는 물가 지표가 떨어졌지만 8월 지표부터는 물가 상승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탄력도도 많이 줄었죠. 지금 한때 뭐 15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가 지금 한 10조 원대 정도로 최근에는 주간 단위로 좀 파는 구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9월 FOMC, 11월 FOMC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9월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는 여전히 연말에 추가적인 한 번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점도표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채권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 주식시장도 밸류에이션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 유동성, 단기 유동성을 오히려 3분기는 조금 좋게 선호하고 있고 주식 비중 줄인 거를 채권으로 옮겨가는 시기는 3분기 후반 정도로 제가 생각을 드리고 있죠. 9월이나 10월 정도 좀 넘어가서 하여튼 적어도 전고점 수준에 육박을 하거나 아니면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밸류에이션 반응이 좀 됐을 때 그때 뭐 천천히 사도 늦지 않다는 거고 뭐 아주 롱텀한 관점에서 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겠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이니까 나는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뭐 분할 매수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뭐 되도록이면 높은 금리에서 사자는 거지 지금 금리 수준도 이 금리 상단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별로 취사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매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이후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보다는 한 달 이후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아까 주식 그 순환매는 최근에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게 IT 섹터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도 이 주말간 뉴스 보니까 외국 그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면 얘네들이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화장품이나 뭐 여행 레저 관련된 부분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그 부진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반등은 줄 수 있겠다.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있다고 하면은 좀 올라오면 뭐 감사한 정도지 뭐 이거를 쫓아가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뭐 유지할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뭐 포트를 막 재편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꾸준히 익절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유동성으로 가져가면서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채권 비중 높이는 그 기회를 좀 보는 게 저는 긴 관점에서는 뭐 연금 투자에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물가에 대한 제 견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제 전망은 그렇지 않다. 특히나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유가의 상승이 어쩌면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의 이 상승 반전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특히 추가적인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 4분기에는 약간 유동자금 확보해 가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한 주를 잘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요일 날은 저희 금토연구소 영상 잘 들으시면 아마 월요일 출근길이 훨씬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